주말에도 국회에선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한 가운데 공수처법은 이르면 모레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본으로 출국한 지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도피성 출국 의혹을 부인하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때문에 재택을 찾았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언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갈등이 가족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휴일인 내일은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치면 화요일엔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국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모습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개털, 귀태,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과 고성이 쏟아졌고 한편에서는 자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 때우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물밑에서도 여야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나섰고 한국당은 비례정당은 정당방위라며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어젯밤부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이 본회의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어젯밤부터 22시간 동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하루 종일 그야말로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까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자정에 토론이 자동 종료될 때까지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조국 장관의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됐던 데 반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귀태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공수처가 귀태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바로 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 초반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저작권도 저희들은 감히 정의당이 갖고 있다. 본회의장 당번인 여야 의원들은 엎드려 자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법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네, 새 임시국회가 열리는 모레 월요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번 무제한 토론에 붙여진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는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건의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새롭게 제출한 홍부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레 오후 5시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홍남기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알아본 것처럼 모레 공수처법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운명은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반란표의 마지노선은 19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4+1 공조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찰이 되건 검찰이 되건 좀 사건을 이제 입건했을 경우에 바로 어떤 특정 기관에다가 그걸 통보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편법, 탈법, 불법, 위법이 아주 난무를 하는 국회라니까요, 지금. 4+1 협의체 소속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커져 난감하다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 의원 166명 중 19명 이상이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인 148명에 미달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4+1 협의체 소속 의원 10명은 어제 선거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금태섭, 조홍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과반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면서도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4+1 공조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 손에 주어질 수도 있는 투표지입니다. 거의 제 키만큼 무척 길죠. 바뀐 선거법이 군소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표뿐 아니라 개표도 걱정입니다. 자동 집계가 될 턱이 없고 손으로 일일이 집계를 해야 하니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100개 이상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100개 정당을 써 넣어야 하는 만큼 투표 용지 길이는 1m가 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 용지입니다. 정당 이름이 들어간 칸의 높이는 1cm, 그리고 칸 사이의 간격은 0.3cm였습니다. 당시 21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의 총 길이는 33.5cm에 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그리고 16개 단체가 창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50개 단체와 정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게 되면 총 71cm에 달하는 투표용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전자개표기로는 최대 34.9cm 투표용지까지만 분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2년 총선에서 전자개표 방식을 도입한 이후 20년 만에 수개표로 돌아갈 상황에 처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선거 사무원 인력을 늘리고 수개표에 대비한 모의 개표 연습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다음날 오전 2시면 개표율이 90% 이상에 달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일일이 수개표를 하게 되면 다음날 정오가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헛개비만 남았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성희롱하지 말라는 외침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선거법 내치계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야말로 동물국회인데요. 자, 문희상 의장은 제1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수처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세습공천 아들사랑 문희상을 규탄한다고 외쳤는데요.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SNS에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 독재의 앞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도 많이 힘든 모양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자, 한국당은 오늘 문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네, 국회법 제7조에 따르면요.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문 의장 측은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고발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보시는 것처럼 국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정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데 공수처법 표결 때도 어제처럼 동물국회가 또 재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때와 달라요. 예, 다른 처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레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 추 후보자가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추 후보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김도욱 한국당 의원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추 후보자가 거부했고요. 네. 이은재 한국당 의원 역시 추 후보자가 건국대 소유의 한 골프장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야당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네, 지난 2013년이죠. 추미애 후보자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네. 추 후보자는 남재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자료를 안 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료 협조도 안 하시고 거기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을 통해서 청문위원들이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네, 호통치던 모습 그때와 지금은 사뭇 다르긴 합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에 만약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요. 그럼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네, 현행법상으로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정인 거네요.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네. 암세포를 제거하라.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석열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수사의 칼날은 수사의 칼집과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박범계 의원이 이 말을 한 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예정을 봐서라도 수사를 이쯤에서 적당히 접으라는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아예 일부 친문 진영을 암세포에 비유했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권이라는 신체에 기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이라면서 윤 총장을 두둔했습니다. 사실 진중권 전 교수는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속했던 진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스스로 또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네.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동양대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면서도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에 공적 감시 기능을 망가뜨리고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해드셨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설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 이사장은 입장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겨우 5살 된 아이를 친엄마가 여행용 가방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작은 몸은 온통 멍투성이라 응급실 의료진조차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 친엄마의 변명은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합니다. 선물 받고 즐거워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가엾은 아이는 좁고 답답한 가방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향해 경찰 차량 한 대가 다가서다가 취재진을 발견하자 황급히 경찰서를 벗어납니다. 차량 안에는 5살 딸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43살 이모 씨가 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한 뒤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여행 가방에 2시간 가뒀고 훈육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딸이 숨질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제 오후 의식이 없는 딸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은 이 씨는 의료진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딸의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고 물에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상습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손바닥 정도 사이즈로 해서 멍이 있었고요. 얼굴 상처는 못 봤고요. 토삽이 묻어있는 정도? 코랑 입 주변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숨지기 며칠 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영민 기자,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쯤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첩보는 경찰에 전달됐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제보를 수집한 이유와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가공한 뒤 반부패 비서관실에 넘겨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불똥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으로 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 남매의 난이 가족의 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지요.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의 서울 평창동 집을 찾아가서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대화 도중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명희 고문이 다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폭행이 있었습니까? 네. 이명희 고문이 일부 경영진에게 찍어보냈다는 저 사진입니다. 네. 마루에 파편이 널려 있고요. 다른 사진에는 이명희 고문으로 보이는 사람의 팔에 상처가 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바닥에 저렇게 핏자국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원태 회장이 이명희 고문과 언쟁을 벌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화병이 깨졌고 이 화병 파편이 팔에 튀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 가족이잖아요. 네. 누나랑 경영권 문제가 있다면 두 사람이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끼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남매의 난이 촉발된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조원태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습니다.
그 짧은 인터뷰였는데 협의하겠다는 말이 2차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앞으로 공동 경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제하지 않은 지난 것인데요. 23일에 있었던 입장문 발표입니다. 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한 살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의 선제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조 회장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거죠. 엄마, 내 편 안 들고 누나 편 들고 있는 거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고문이 더 친하다 이러한 추측도 나오는데 두 사람은 사실 공통점이 있지요.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는 겁니다. 예. 땅콩 회항 사건 당시군요. 그렇습니다. 2014년인데요. 이 뒤로 계속 송사에 휘말렸었어요. 네, 현재까지도 이혼 소송도 벌이고 있고 계속해서 재판정에 서고 있죠. 사무장 항의는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회유 협박 논란에까지 휩싸였었는데요. 해주신 말씀 없으신가요? 지난해 두 사람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요. 같은 날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러한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에 재판이 끝나고 이 고문이 딸에게 건넨 말이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고생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만큼 또 사이가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고문이 조 전 부사장 편에 서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조원태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서 차기 회장이 결정이 되는데요. 핵심은 주주 중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보면 조원태 회장이 6.52%로 가장 많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지분율이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명희 고문의 지분율도 5%가 넘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일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 고문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데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이 직접 나선다면 다른 주주들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 이 고문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누가 차기 회장이 되든 한진 일가가 입은 내상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반세기 전 달 탐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였죠. 이번엔 미국과 중국이 화성 탐사로 맞붙었습니다. 중국이 일명 5번째 뚱보 창정 5호를 쏘아 올리면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만 미국도 질세라 역대 최대 탐사선 마스 2020을 내년에 화성으로 보냅니다.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5, 4, 3, 2, 1, 야호!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에서 이름을 딴 창정 5호. 높이만 약 57m, 20층 건물 규모로 중국 로켓 중 최대 크기입니다. 창정 5호 발사는 지난 2017년 엔진 문제로 발사에 실패한 뒤 2년여 만에 성공했습니다. 现在我宣布长征5号131运载火箭飞行任务获得圆满成功。 중국은 내년 7월 운반 로켓인 창정 5호를 이용해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인 허싱 1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화성과 유사한 조건의 시험장에서 탐사선의 착륙 실험도 했습니다.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내년 7월을 맞아 미국도 역대 최대 탐사선인 마스 2020을 화성에 보냅니다. 드론을 탑재한 마스 2020은 오는 2021년 2월쯤 화성에 착륙해 화성의 암석 표본을 수집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I mean, I'm excited to be able to bring back a little piece of Mars to Earth with this mission.
유럽과 러시아 연구팀도 공동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엑소마스 20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ll the Russian and European teams are now focused at completing the verification program of the spacecraft in time for qualification and acceptance reviews that is scheduled in April.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이슬람권 최초로 내년 7월 화성 탐사에 도전합니다. 중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면 미국 다음으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중국의 로켓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주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타그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크리스마스 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펭수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펭하! 네, 제가 우리 펭수에게 보낸 편지 하나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시에 한번 좀 나와달라는 겁니다. 네, 펭수 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 시민대표 10명과 함께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을 울릴 계획인데요. 펭수는 목표였던 방탄소년단까지 제치고 그럼 한국에서의 목표는 어디까지 돼요? BTS.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야의 종 행사에 캐릭터가 참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올해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전국체육대회 볼링 다관왕 신다은 선수 등도 함께하는데요. 펭수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정말 기대됩니다. 마스크 공익 사건 뭐길래? 공무원 갑질왕? 힘들면 다시 군대 가. 최근 임용된 한 동사무소 공무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안 해 힘들다고 불평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3만 장 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혼자 분류하게 했다고 반박글을 올리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민원이 쏟아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무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 모든 글을 삭제했는데요. 동사무소 측은 2주 80시간을 준 만큼 사회복무요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글을 올린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일기에나 적어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답을 쓰고 올린 건 100% 잘못한 거죠. 전체 공무원의 생각인 것처럼. 사건을 감사 중인 구청은 추후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다음 소식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국수입니다. 중국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을 끌기 위해 국수에 이 특별한 재료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약 성분을 지닌 양귀비씨 가루였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중국 당국의 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남성이 국수를 먹은 식당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주방에 숨겨져 있던 양귀비씨 가루가 발견된 겁니다. 국수 맛집의 비결이 진짜 마약이었다니 충격이네요. 지금까지 뉴스타그램이었습니다. 프로축구팀의 선택을 받기 위해 청춘들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개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개 테스트에 넣어서 오는 친구만큼 간절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멋있는 공개 테스트의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 집중하는 심사위원들. 부모님들도 애타게 바라봅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원하는 길 잘 됐으면 싶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등학생부터 해외 경력이 있는 선수들까지 지원자들은 주어진 90분 동안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필리핀 국가대표도 참가했습니다. Here because I know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level of football in Asia and I want to try and do my best and prove that I can play here as well. 경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프긴 해도 해야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참가자들. 최소 8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프로 입문의 길이 열리는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젊은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낮부터 날이 풀리며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은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월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제법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에서 나쁜 단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도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1도, 강릉 2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7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해 마지막 날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걸그룹 AOA 멤버 찬미입니다. 찬미 엄마의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 손에 끌려가 학교도 못 가고 8살 때부터 소매치기를 해야 했던 찬미 엄마. 20년째 미용실을 하면서 오갈 것 없는 남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주변에선 그녀를 마음이 부자라고 금수저 찬미 엄마라고 부른다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가족들이 약자에게 갑질하고 자기 가족들끼리도 유산 다툼하는 시대. 이 시대의 진정한 금수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